빛조전자회로 실험 3조 딥스위치와 토글 스위치를 이용한 BCD 감가상기 제작 폰 프로젝트 시연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최종 결과가 7이고 하단에 맨 오른쪽 4개 LED가 1회짜리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가운데 4개 LED가 10회짜리, 그리고 맨 왼쪽 1개짜리 LED가 100회짜리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이라서 1회짜리에 0111로 7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회짜리가 변하였을 때 이 LED도 같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결과의 10회짜리가 변할 때 LED의 10회짜리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감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70 빼기 3 해서 결과가 67이 나오고 이 LED를 보시면 10의 자리에는 0110, 1의 자리에는 0111로 연산 결과에 맞게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토글 스위치를 껐다 키면서 가산과 감산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토글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어서 감산이고 이제 토글 스위치를 오프로 했을 때 가산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글 스위치가 꺼져서 가산 기능이 수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감가산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산을 수행하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1 더하기 17이라서 결과는 18이고 이 하단의 LED에 10의 자리에는 1, 1의 자리에는 8, 연산 결과에 맞게 LED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 프로젝트 발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글 스위치와 딥 스위치를 이용한 BCD 감가상기 3조 전민우 김건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두 자리 10진수 가산 및 감상기능 계산기 제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가산되는 두수는 0부터 99의 두 자리 숫자이고 출력되는 결과는 최대 세 자리 숫자로 0부터 199까지 출력합니다. 감산의 경우에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빼서 세 자릿수까지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산기의 내부는 이진수 가산기를 활용하고 결과로서는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7447을 이용하여 세그먼트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론으로서는 투스 컴플리먼트가 있고 캐리아웃, 캐리인, 버로인, 버로아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꼽자면 이 위에 세 가지 것들인데 이 이론들을 이용하여 중심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부품으로서는 토글 스위치가 있고 토글 스위치가 하는 일은 오프일 때 가산, 온일 때 감산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딥 스위치인데 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4핀 딥 스위치로 총 4비트짜리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447 BCD2 세그먼트 디코더를 이용하여 이진법으로 계산된 거를 10진법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줬고 7483을 이용해 이진법 계산을 활용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설계 구성은 브레드보드 위에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했고 앞에서 말했듯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고 4핀 딥 스위치로 입력 이진수의 계산 결과를 BCD2 7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가산과 감산을 회로에 한 번에 구성하기 위해 7483의 XOR 게이트를 달아 이해 보수법을 활용해 주었습니다. 이해 보수법에서 빼기 같은 경우에는 수를 뒤집어 준 다음 플러스 1을 해주므로 XOR을 이용하고 캐리인의 시그널을 연결하여 토글 스위치가 1일 때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중간 계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7483 출력에 LED를 배치하여 이진법 가산을 점등 여부로 확인하였습니다. 상세 설계 구성입니다. 이 내용들은 중간 발표에서 설명했으므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세그먼트에서는 0부터 9까지밖에 출력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숫자들은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논리 회로를 써봤을 때 예외 처리식은 이 y 값과 같이 볼 수 있고 나머지 가산 16부터 18, 감산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까지 포함해 준다면 최종적으로 마우스가 가리키는 y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 가산기 6, 감산기 10을 더해주는 예외 처리를 만들어준 회로이고 마우스가 가리키는 것은 회로도입니다. 아까 본 회로를 또 자세히 보자면 이 노란색 박스는 예외 처리 Y를 신호하는 회로이고 이 밑에 것들은 예외 처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플러스 6과 플러스 10을 해주는 회로입니다. 저희는 입력부를 만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세그먼트를 보시면 앞에 세 자리, 그 다음 가운데 두 자리는 계산되는 숫자로 볼 수 있고 맨 마지막 뒤에 세 자리는 결과로 출력되는 수입니다. 맨 왼쪽의 토글 스위치는 1의 자리 입력부이고 그 다음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감가산을 활용하는 스위치로 배치했습니다. 1의 자리 회로도를 보겠습니다. BCD 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외 처리인데 예외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7483을 두 개 이용하여 그 가운데는 이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0의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1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7483 두 개까지는 1의 자릿수와 동일하지만 이 마지막
7483을 추가한 이유는 1의 자리에서 생긴 더함수와 빌림수를 계산하기 위해 추가하였고, 여기 밑에 LED를 보시면 이진법 계산을 확인하기 위해 10진법 회로 맨 밑부분에 LED를 달아주었습니다. 앞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100의 자리 1, 0이고 가운데는 10의 자리, 맨 마지막 개는 1의 자리 LED로 표현하였습니다. 100의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10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에서 넘어오는 빌림수와 더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7483 단 하나만 이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값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나왔고, 저희가 설계한 피스파이스 회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펌프 진행 중에 설계도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겼고, 전류 또는 전압이 약해서 논리 게이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논리 연산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딥스위치의 다리가 짧아 브레드보드 밑쪽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 빈번했고, 또는 브레드보드 자체의 문제로 접촉이 불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회로가 복잡해 회로가 한번 틀릴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찾지 못하고 다시 만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USB 전화번 사용 시 LED 불빛이 안 보이고 너무 약하게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를 활용해서 IC 칩에서 내보내는 논리를 확인해 보면서 어느 게이트에서 오류가 있는지, 어느 브레드보드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문제가 있는 게이트들은 교체하고, 또한 전압을 달리하면서 값이 가장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전압값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확인하면 전압을 높게 줄 경우에는 세그먼트에서 쇼트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그먼트에 저항을 달아줬고, 이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압을 좀 더 높여서 논리 게이트에서 좀 더 정확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가산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토글 스위치가 오프되어 가산을 수행하고 있는 회로의 모습이고, 첫 번째 사진은 1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산 결과 18이고 LED에 불이 1과 8 맞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1의 자리에서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10의 자리에서는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LED에 불이 잘 들어왔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1의 자리에서는 캐리가 발생하지만 10의 자리에서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토글 스위치가 ON이 되어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사진은 1의 자리와 10의 자리 모두 빌림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결과가 56이고 LED에 불이 맞게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1의 자리에서는 빌림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10의 자리에서는 빌림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1의 자리와 10의 자리 모두 빌림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용된 부품은 브레드보드 큰 거 2개, 작은 거 6개가 사용되었고, 딥스위치는 입력하는 수의 자리가 5개 자리가 있기 때문에 5개 필요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7483 게이트가 총 6개 쓰였고, 이제 7447 8개, 세그먼트 8개, LED는 9개, 그리고 기타 7486, 7432, 7408, 7404와 같은 게이트가 다량 사용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7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회로를 만들면서 감가상 기능을 완성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중간 발표 때 계획했던 그 숫자 사이에 연산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체 평가를 보시면 위에 3가지 항목은 다 완성되어서 상을 주었고, 이제 회로 전원을 인가할 때는 이제
1.5V 건전지나 5V USB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하가 되었고 총 결과는 85%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전자회로 실험 1 봄학기 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반동현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제작 전 작업 목록과 설계 완성 후 상세 설명, 그리고 제작 과정 중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작동 영상, 마지막으로 변경된 최종 루브릭, 결론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별 작업했던 목록으로는 10주차 때 제안서 작성과 설계 스케치, 11주차 때 입출력 설계를 하고, 그리고 숫자 포맷을 바이너리를 처음에 사용했다가 이제 중간에 BCD로 변경을 하는 일이 있었고, 한 자릿수 가상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주차에서는 이제 감상기가 추가되었고, 자릿수를 늘려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검증을 완료하고 입력부를 제작한 다음에 13주차 때 계산부를 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나게 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주차 때 한 자리 감상기를 만든 모습인데요. 네, 상단 스위치 4개는 BCD 입력, 첫 번째 자릿수 BCD 입력이고 하단 스위치 4개는 두 번째 자리 BCD 입력입니다. 그리고 중앙 LED는 이제 음수를 표시하는 LED고, 이제 이 연산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보다 커서 양수 결과가 나오고 당연히 LED는 꺼지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가 출력이 되면서 이제 LED는 켜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0이 표시되고 LED가 꺼져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옆에 시뮬레이션 상황은 첫 번째 자릿수는 1000으로 8이고, 이제 두 번째 자릿수는 1001로 9여서 -1이 출력이 되고 LED가 켜지고 1이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의 경우에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 A와 B가 같을 때 이제 LED가 켜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 LED가 켜진다는 거는 음수라는 상황인데 자릿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빌림수 처리가 있게 되므로 이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비트를 늘리면서 그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확장한 경우에는 이제 좌측 사진은 가산의 경우를 나타냈고 우측은 감산의 경우를 나타낸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두 회로 자체는 똑같지만 가운데 보이는 이 부호 비트 연산하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가산과 감산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 가능한 경우 중에 특별한 몇 가지 경우는 먼저 0 빼기 0, 0 플러스 0 이 경우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자릿수 더하기 둘째 자릿수를 할 때 각 자리별 이제 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제 뺄셈 연산에서도 뺄셈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고 양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뺄셈 결과에서는 각 자리별 이제 빌림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빌림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빌림수가 있어야 하는데 빌려줄 수가 없다면은 그 경우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이제 추가로 동영상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먼저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16 더하기 28 해서 결과로 44가 나오는 모습이고, 우측의 경우에는 이제 42 빼기 29로 해서 13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서는 최상위 자릿수에 빌림수가 없을 경우 이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회로에서는 빌림수가 없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빌려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최상위 자릿수의 숫자가 만약 0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이 회로상에서는 그것이 처리가 불가능해서 별도로 무조건 1 이상으로 그렇게 세 자릿수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로 확장한 모습은 이제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그 전에 회로와 유사하고 이제 음수 출력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 조언과 타협을 해서 최종 계산 범위는 이제 가사는 0부터 298, 감사는 0부터 199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설계 자리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자릿수의 설계를 거의 유사하게 두 번째 자릿수, 세 번째 자릿수로 가져가게 되어서 첫 번째 자리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번 부분은 이제 입력값을 보여주고 이제 부호를 입력받는 모습입니다. 2번에서 이제 7486 소자를 이용해서 두 번째 인풋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연산 부호가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빼기 연산을 하는 경우인데 그때 이제 인버터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뺄셈 연산의 경우에는 캐리 인으로 들어와서 인버터 플러스 1 해서 2의 보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연산에서 이전에 받았던 첫 번째 BCD 입력과 이제 그 두 번째 연산 결과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0 빼기 0의 경우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NOT 게이트와 AND 게이트, for input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경우로 좀 추가적인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산이 되고 다시 세 번째 7483으로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처리된 결과가 이제 7483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예외 상황을 처리해주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로는 이제 가산기, 감산기 공통 회로인데 결과가 10 이상이 출력된 경우에는 이제 BCD 포맷을 맞춰주기 위해서 0110을 더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이 최종 결과를 이제 7447 소자로 보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릿수에서는 첫 번째 자릿수와 달라진 게 처음에 이제 음수 마이너스 부호를 받은 경우에 인버터 시켜서 출력을 1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첫 번째 자리에서 빌림수가 발생이 된다면은 첫 번째 7483 캐리인 자리에 1을 더해주지 않고 그냥 0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 처리를 하는 것이 이 회로고 덧셈 연산 시 첫째 자리에서 올림수가 발생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7483 소자의 캐리인에다가 1을 넣어주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회로, 그 처리를 해주는 회로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나머지는 첫째 자리와 동일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릿수는 이제 첫 번째 자릿수와 두 번째 자릿수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제 셋째 자릿수의 입력은 첫 번째 입력 값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하위 자리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인풋은 전부 다 그라운드로 배치하게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연산 회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하위 자리에서 올림수와 빌림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자릿수 결과 값도 변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위해서 아래 회로와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완성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시뮬레이션 툴은 NI라는 회사에서 나온 멀티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저희가 총 설계를 완성했을 때의 계산기 스펙은 건전지를 이용하고 로터리 스위치와 슬라이드 스위치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계산 범위는 가산의 0에서 298, 감산은 0에서 199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회로 납땜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툴에서 기판으로 바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변경해준 기판을 보고 맞는 기판에 소자를 납땜해서 점퍼선을 연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그 시뮬레이션 툴에서 기판으로 이제 변경을 해준 거고 제가 이거를 보고 납땜을 하려고 했지만 납땜 기술이 미숙해서 브레드보드 제작보다 복잡도가 높아서 제작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점퍼선과 브레드보드, 게이트가 부족해서 이제 추가 구매 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다가 설계 변경점이 생겼는데, 먼저 로터리 스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작을 하다가 로터리 스위치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로터리 스위치 자체 기능 점검에는 성공적으로 동작을 하였는데, 이거를 인풋으로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풀 다운 저항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 브레드보드 공간이 협소해서 그 부분까지 넣을 공간이 없어서 이제 입력을 점퍼선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가능 자릿수가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제작을 하다가 감소가 되었는데, 일부 계산값이 이제 특정 자릿수가 들어가면은 계산값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번째 자리에 이제 3 또는 4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회로를 디버깅 하려고 이제 거꾸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계산 가능 자릿수를 적당히 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문제로는 아마 회로 연결 자체는 똑바로 되었을 수 있는데, 브레드보드 사이즈가 부족하고 점퍼선 길이도 좀 모자라서 이게 좀 접촉 불량이 발생해서 어쩔 때는 또 됐다가 어쩔 때는 안 됐다가, 뭐 특정 값은 확정적으로 안 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구현을 실패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릭 보기 전에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자릿수 덧셈 영상이고요. 처음에 0000으로 세팅이 되고, 이제 첫째 자릿수를 2로 바꾸고 두 번째 자릿수 4로 바꿔서 6이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더하기 4 해서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6 더하기 8 해서 올림수가 발생하는 경우 14가 출력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덧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 더하기 이제 1 해서 13, 그 다음에 4 해서 16, 그렇게 해서 8을 더해서 20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 뺄셈에서는 이제 8 빼기 4를 해서 4가 결과로 출력이 되었고, 8 빼기 2를 해서 6이 결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 빼기 2를 해서 2가 나오고, 6 빼기 4에서 4가 나왔습니다. 2 빼기 2는 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0 빼기 2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지만, 저희가 설계 완성할 당시에 음수는 결과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뺄셈, 여기서도 이제 10 빼기 1, 9, 그 다음에 8 빼기 0, 이 부분에서 이제 정상적이면은 80 빼기 0이면은 이제 0이 나와야 되지만, 저희 회로 설계 접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0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80 빼기 80을 하면은 0이 제대로 나오는 현상이 0이 제대로 나왔고, 뭐 88 빼기 82를 해도 6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6 빼기 68, 이렇게 10의 자릿수 차이가 78 빼기 68에서 10의 자릿수가 차이가 나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이 되고, 78 빼기 61에서 17 결과값이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회로에서 되는 거는 되지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 점과,
이제 회로 수정을 하다가 이제 더 많은 값이 잘못되게 돼서 이제 수정을 포기한 그런 점은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브릭 최종 결과값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입력 방법에서 처음에 로터리 스위치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호와 숫자 모두 점퍼선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가 감사는 하나의 회로에서 동작하고 스위치로만 이제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았고, 이제 출력값 표시에서도 계산 자체는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입력 과정에서 어떤 접촉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출력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전원의 부분에서는 이제 1.5V 건전지를 3개 연결해서 4.5V 직류 전원을 만들어서 게이트와 이제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을 구동시키기에 충분한 전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저희 결론으로는 이제 계산기 설계를 함에 있어서 뒤늦게 설계를 변경한 게 조금 영향이 컸고, 대신에 감 가산을 하나의 회로로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동작은 확인했지만 제작에는 실패를 하게 되었고, 향후에 또 이런 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설계에서는 이제 완성과 이제 구형 과정에서 문제점의 해결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하게 되어서 이제 설계의 완성도와 이제 구현의 난이도 이 두 개를 적당히 조절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반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호조 발표자 이해욱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명은 칼큘레이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이론, 대략적인 설계 구성, 상세 설계 구성, 시뮬레이션, 제작, 시연, 자체평가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여러가지 논리 소자들과 7 세그먼트 LED를 이용해 이진 가감상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조의 주제입니다. 이번 턴 프로젝트의 제약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 조건은 연산 시 P 가감수가 3자릿수를 넘지 않는 것이고 가감수가 2자릿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가산 결과가 100의 자릿수를 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약 조건은 감산 결과가 0 또는 양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전가상기입니다. 전가상기는 이진 가산 연산을 수행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1비트 입력 2개와 하위 자리올림수를 입력받아 합과 자리올림수를 출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보수법을 활용하면 전가상기만으로도 감상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현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감수를 인버팅하고 캐리에 1을 넣어서 1을 더하면 됩니다. 0에서 9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 4비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4비트 전가감상기 회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A는 P가감수이고 B는 가감수이고 S는 연산 셀렉트 신호입니다. B에 XOR 게이트를 연결함으로써 XOR 게이트는 연산 신호로 1이 들어오면 인버터 기능을 하고 0이 들어오면 버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산 신호를 LSB 프레더에 들어오는 캐리로 사용하면 깔끔하게 전가감상기 구조가 됩니다. 다음 내용은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위치를 VCC와 그라운드에 바로 연결하게 되면 스위칭할 때 디지털 소재 입장에서 하이인지 로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플로팅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 있으면 디지털 소자의 과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스위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가 저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VCC와 스위치 사이에 저항을 다는 것을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하이 상태가 되고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 로우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그라운드와 스위치 사이에 저항을 다는 것을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로우 상태가 되고 닫혀있을 때는 하이 상태가 됩니다.
대략적인 설계 구성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으로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숫자 입력은 10핀 딥 스위치를 사용하고 연산자 선택에 토글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10to4 인코더로 딥 스위치 출력을 이진화시킵니다. 이진화된 코드는 소자 특성상 하이, 로우 레벨이 인버팅 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낫 게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논리 소자를 사용해 연산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디코더와 7세그먼트 LED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상세 설계 구성입니다. 7세그먼트 LED의 연산 결과를 표시하려면 그 범위가 0에서 9까지여야 됩니다. 하지만 4비트 가감상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가산의 경우 10에서 18, 감산의 경우 -9에서 -1이라는 표현 범위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10에서 18이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6을 더하여 자리 올림수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9에서 -1이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10을 더하여 빌림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빌림수가 발생하면 다음 감상기에 들어갈 캐리를 1에서 0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에 관한 논리식은 감산 결과로 Cout이 0이면 음수다 라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특징 위주로 간략화하였고 간략화된 논리식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CP는 다음 가상기에 들어갈 캐리이고 B는 경우에 따라 6이나 10을 더하거나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더미입니다. 간략화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설계한 회로도입니다. 이론 파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상단에서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담당합니다. 입력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161 더하기 92와 191 마이너스 62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산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가선 먼저 보겠습니다. 연산 순서는 1의 자리부터 시작이지만 가독성을 위해 100의 자리부터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1의 자리부터 먼저 보면 1 더하기 2는 3으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고 0011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에서 6 더하기 9는 15로 표현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6이 더해져서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0101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100의 자리에서 1 더하기 0은 1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자리 올림수를 받아 1이 더해져서 1 더하기 1은 2로 0010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감산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1의 자리를 보면 1 빼기 2는 -1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빌림수가 발생하여 10이 더해지고 그 결과 -1 더하기 10은 9, 즉 1001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10의 자리를 보면 이전 비트에서 빌림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캐리 C0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해서 9 빼기 1 빼기 6은 2, 즉 0010이 정확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1 빼기 0은 1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연산부에서 나온 결과를 인가했을 때 위와 같이 정확히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산기의 전원부와 입력부를 제작한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전원부는 문제가 없었고 입력부 스위치에서 가끔씩 오작동이 발생하는 문제와 아날로그 디스커버리 상에서 과전류가 감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전류가 감지되는 문제는 스위치의 풀다운 저항을 달아서 해결했습니다. 스위치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문제는 스위치를 손으로 조작했을 때 스위치 닫힘이 온전히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는 얇고 딱딱한 물체를 통해 스위치를 조작하여 스위치 닫힘이 온전히 되도록 하여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계산기의 연산부를 제작한 것입니다. 점퍼선을 브레드보드에 밀착시켜서 와이어에 의한 커패시턴스 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산부에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산기의 출력부를 제작한 것입니다. 연산부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각 로직 레벨별로 측정되는 전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동일성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디코더 출력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같은 레벨에 있는 세그먼트들이 비슷한 밝기를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7 세그먼트 LED의 VCC에만 저항을 달아서 세그먼트별로 비슷한 밝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부도 문제없이 잘 동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듈끼리 연결된 최종 계산기입니다. 모듈별로 문제 해결을 잘 했기 때문에 최종 회로에서도 문제없이 잘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산 시연 순서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시연 영상은 따로 첨부한 동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산 시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첨부한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으로 전원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전원이 안정적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자람 10점을 부여했고, 스위치도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결책을 잘 마련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고 자람 1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값도 인코딩이 잘 되어서 시연도 잘 되었고 연산 과정 그리고 연산 결과의 디코딩 여부 그리고 LED 출력 모두 잘 되었기 때문에 시연에서 모두 올바른 값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람 10점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직접 지도해주신 민상원 교수님과 한 학기 동안 같이 고생한 전통과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호조 발표자 이혁이었습니다. 기초 전자회로 실험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조의 이종민입니다. 회로 설계는 이제 가상계일 때는 9를 넘어갈 때 마이너스 10을 해주는 회로를 만들었고, 감상기는 음수가 나올 때 플러스 10을 해주는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회로를 만들 때 이제 방금 전에 진리표를 가지고 카르노맵을 하면은 이제 0부터 15까지는 sum 4 괄호 sum 2 플러스 sum 3 이게 나오고 16에서 18까지는 이제 cout xor sign입니다. 감상기의 경우는 마이너스 9부터 0까지 cout xor sign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기일 때는 가상기가 예의 경우가 나오면 마이너스 10을 해주고 감상기 예의 경우가 나오면 플러스 1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의 경우 처리해주는 7483의 B4, B3, B2, B1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를 하게 되면 1의 자리는 여기고 이게 첫 번째 가상 7483이고 이게 예의 처리해주는 두 번째 7483이 예의 처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림수랑 빌림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봤고 이 표를 토대로 논리식을 만들면은 y는 sin xor u1 그 첫 번째 계산할 때의 cout 그리고 플러스 s바 sin바 괄호치고 u1의 cout xor u2의 cout u2는 이제 얘 처리를 해주는 7483의 cout을 말합니다. 회로도가 이렇게 되고 빌림수를 만드는 회로는 이거 이렇게 됩니다. 대개자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표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는 sin XOR U1 C4 플러스 sin 바 U1 C4 XOR U2 C4는 B1. 그래서 B1에 이 값을 넣어주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회로 구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작할 때는 입력 부분이랑 계산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1의 자리, 왼쪽이 10의 자리 해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처음 이걸 만들 때는 캐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독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캐리를 만들어서 100의 자리까지 1자리에서 빌림수랑 올림수가 발생하면은 이제 10의 자리로 넘겨주고 10의 자리에서도 올림수랑 빌림수가 발생하면은 100의 자리에 넘겨주는 이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6조) 발표자 박원우입니다. 회로 구현 중간까지 완료를 했고 중간까지는 이제 입력 부분과 계산 부분을 합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 완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완성 단계에서는 이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다 합쳐봤는데 일단 밑에를 보시면 4핀 딥스위치를 사용한 이짐수 입력 및 세븐 세그먼트로 출력을 맨 아래에다가 만들어줬고 이제 중간에는 그 이진수 가감산기 내부 회로를 구성을 해줬고 여기에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인을 입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VCC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위치가 이쪽으로 가면은 감산이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가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산 결과 세그먼트 출력 부분을 맨 위에 만들었는데 이게 브레드보드를 하나 위에 더 추가한 이유는 세그먼트 출력 부분이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고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전원 공급을 해줬고 이제 완성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의 자리 부분 세븐 세그먼트의 빛이 약하게 출력되는 현상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강하게 출력이 되는데 10의 자리만 출력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를 해본 것은 세븐 세그먼트를 교체해보고 여기 저항을 제거를 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발생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 상태로 냅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결과가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디스커버리의 스태틱 IO를 이용해서 0번 핀에 이제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확인해 줬는데 이걸 이용해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 게이트를 확인을 했고 이 소자 문제가 있었으므로 소자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또 계산 결과가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소자를 교체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스태틱 IO를 이용해서 똑같이 하나씩 그 불을 확인해 보니까 플로팅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리 게이트가 다단으로 연결돼 있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줬고 전압을 그 계산이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출력 전압을 조정해주면 문제가 해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글 스위치가 제대로 접촉되지 않음이 있는데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꽉 끼면은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토글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토글 스위치를 그냥 없애고 사인을 이 보시면 그라운드나 VCC에 각각 경우마다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로 구현 상세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내부 계산 회로고 여기가 계산한 값 출력 부분이고 이쪽이 4핀 딥 스위치 입력과 입력 부분 출력입니다. 이제 여기 내부 계산 회로를 보시면은 7483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1의 자리 A와 B의 1의 자리 7483을 이진수 가감산을 해주는 곳이고 이제 이 위에는 1의 자리 예외 경우 처리 748 가감산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왼쪽에 7483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의 자리 A와 B 10의 자리 더 가감산을 실행해주는 곳이고 바로 위에는 10의 자리 예외 경우를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7483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0의 자리를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회로 구현은 다 끝이 났고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154 빼기 59를 해서 95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연한 것들은 시연 영상에 따로 올렸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 일정표는 5월 12일부터 17일에 회로도 구성 및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했고 18일부터 24일까지 브레드보드의 회로도를 구현을 하고 중간 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일부터 31일까지 오류 해결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업무 분장표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브릭 자체 평가는 가감상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해서 둘 다 작동을 하면 40%, 하나만 작동하면 20%, 둘 다 작동하지 않으면 5%인데 저희는 둘 다 작동을 함으로 40%를 줬고 회로의 간소화에 관해서는 강함상기 내부 회로 구성과 세븐 세그먼트 출력 모두 파악이 가능할 때 20%, 둘 중 하나만 파악이 가능할 때 15%, 둘 다 파악이 불가능할 때 5%가 있는데 저희는 내부 회로 구성이 알아보기 살짝 어려운데 이제 세그먼트 출력 부분은 잘 보이므로 15%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부 계산이 이진수 가감상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회로 구현 상세에서 7483을 총 5개를 썼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사용했기 때문에 30%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방식에서는 건전지를 사용하지 못했고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더한 값은 93%가 나왔습니다. 비용은 브레드보드 3220핀짜리 하나와 1660핀짜리 하나와 4핀 딥스위치 8개를 총 구매를 했고 더해서 34,94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4 더하기 3 하겠습니다. 4 더하기 8 진행하겠습니다. 84 더하기 8 진행하겠습니다. 34 더하기 4 진행하겠습니다. 34 더하기 13 진행하겠습니다. 44 더하기 38 진행하겠습니다. 44
92 더하기 15 진행하겠습니다. 어. 99 더하기 15 진행하겠습니다. 감산을 할 때는 여기 사인 값을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7 빼기 3 해보겠습니다. 14 빼기 1 진행하겠습니다. 34 빼기 7 진행하겠습니다. 75 빼기 32 진행하겠습니다. 73 빼기 48 진행하겠습니다. 107 빼기 3 진행하겠습니다. 107 빼기 8 진행하겠습니다. 189 빼기 43 진행하겠습니다. 171 빼기 48 진행하겠습니다. 138 빼기 41 진행하겠습니다. 154 빼기 59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조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프로젝트의 주제는 2자리 더하기 2자리의 10진수 가산기와 3자리 빼기 3자리의 10진수 가산기를 딥스위치를 이용하여 보호를 결정하고 1.5V 배터리를 최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TP 이론에서는 먼저 BCD 가산기를 활용한 덧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BCD 가산기는 인풋의 값과 캐리인의 값을 7483 가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첫 번째 7483에서 커렉션 로직을 통해 결과가 9가 넘으면 계산 결과와 0110을 더해서 BCD 썸과 캐리 아웃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 BCD 가산기를 이용한 덧셈은 1의 자릿수를 BCD 가산기를 이용하고 10의 자릿수와 캐리 아웃의 값을 BCD 가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감산기는 BCD 가산기를 이용하여 뺄셈을 진행합니다. 뺄셈은 두 번째 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덧셈으로 변환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2자리 빼기 2자리인 경우, 3자리 빼기 2자리면서 결과가 100 이상인 경우, 3자리 빼기 2자리면서 결과가 100 미만인 경우로 나눕니다. 두 번째 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덧셈을 변환하는 방법은 1의 자릿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변환하고 10의 자릿수를 나인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변환해줍니다.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1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0이 나옵니다. 세 자리 빼기 두 자리이고 결과가 100 이상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1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1이 나옵니다. 세 자리 빼기 두 자리이고 결과가 100 미만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0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0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를 진리표로 만들고 논리식으로 변환하면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는 입력값의 100의 자릿수와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의 AND 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가산기와 감산기의 부호는 74157 IC칩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하여 먹스를 구성하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는 BCD2 7세그먼트 디코더인 7447 IC칩에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입력값과 출력값을 10진수로 표현합니다. 대략적인 설계 구성은 딥 스위치에서 입력받은 값을 덧셈일 경우 바로 BCD 가산기로, 뺄셈인 경우 9스 컴플리먼트와 10스 컴플리먼트 변환을 한 후 토글 스위치와 먹스를 통해 보호를 결정합니다. AND 게이트를 이용하여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를 결정하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7447 IC 칩을 이용해 표현해줍니다. 상세 설계 구성은 대략적인 설계 구성을 바탕으로 회로를 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차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인풋과 아웃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에 입력받은 값은 바로 먹스로 이동하거나 10스 컴플리먼트나 9스 컴플리먼트로 이동합니다. 이때 먹스에 모인 값들은 스위치의 값에 따라 BCD 애더로 값을 보내게 되고 BCD 애더에 도착한 값들은 차례로 썸과 캐리아웃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웃풋의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은 인풋의 두 자릿수는 98, 97로 고정하고 세 자릿수의 값과 부호의 값에 변화를 주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98 더하기 97은 195, 98 빼기 97은 1, 198 빼기 97은 101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 개의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한 개 더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 개의 보드를 추가하여 총 2개의 보드를 연산 부분과 입출력 부분으로 나누어 이어붙여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1.5V 배터리로 연산을 하는 것은 실패하여 차선책으로 3V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절전을 위해 온오프 스위치를 배치하였고 토글 스위치를 통해 보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입출력 부분에는 딥 스위치와 7447 IC 칩 7세그먼트를 이어서 구성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였고 7세그먼트 사이에 연산 토글 스위치를 추가하여 직관성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온오프 스위치 기능을 하는 토글 스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연산 부분에는 BCD 가산기에는 7483, 7408, 7432 IC 칩을 사용하였고 먹스에는 74157 IC 칩, 10스 컴플리먼트와 9스 컴플리먼트에는 7486, 7483 IC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에는 만들어진 회로의 연산 부분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입출력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보이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마감하였습니다. 전원은 건전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배터리가 밖으로 보이게 마감하였습니다. 자체 평가표는 전원 공급, 발표 자료 및 시연 영상, 프로젝트 완성도 및 외형 외관의 미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분장 및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비용은 딥스위치, 기판, IC칩, 외형 제작 등의 비용을 합하여 71,400원의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7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배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수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아래에는 두 번째 수의 10의 자리, 1의 자리 수이고 그 아래에는 결과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출력됩니다. 또한 이 토글 스위치는 부호를 결정하는 스위치이고 이 아래의 스위치는 온오프를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럼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글 스위치는 왼쪽으로 하면 ON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OFF가 됩니다. 먼저
플러스일 때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 더하기 5의 결과가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 더하기 8의 결과가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 더하기 15의 결과가 4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4 더하기 38의 결과가 8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2 더하기 15의 값이 10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9 더하기 15의 값이 1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산은 이 토글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감산이 진행됩니다. 먼저 5 빼기 4의 결과가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 빼기 4가 3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 빼기 5가 2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7 빼기 39의 결과가 4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4 빼기 35의 결과가 6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7 빼기 35의 결과가 7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7 빼기 35의 결과가 15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7 빼기 39의 결과가 14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7 빼기 99의 결과가 8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마치겠습니다.